자, 등차 수열을 갑니다. 수열이 뭔지 아는 사람? 오. 수열이 뭐야? 누구 선생님 친구 성함이었어요. 아, 그래? 네. 볼소리 있어? 볼소리 기록 그러게. 선생님 물어보셨잖아요. 수열은 함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열은 어떤다고? 함수야. 수열은 뭐라고? 함수라고 해. 다시 말해서 수열을 잘 하려면 함수를 잘 알고 있으면 수열을 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수열적인 생각을 함수적 생각하고 연결을 시키냐 못하냐가 아주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실. 됐어요? 두 번째는 수열은 규칙이 있어. 모든 우리가 함수는 아주 많은 함수들 있잖아요. 수열에서 쓰는 함수는 규칙이 있는 수열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잘 이용을 하면 수열을 잘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수열을 풀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풀 거야? 두 가지 생각으로 풀 거라고 해. 두 가지 생각 뭐? 함수적 생각과 규칙성적인 생각을 잘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두 가지가 잘 되면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너희들이 알 거라고 보고 있고 선생님은 스킵을 할 거야. 즉 기본적인 내용들은 스킵을 할 겁니다. 됐어요? 등차 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된가요? AN 은 A에는 뭐 T가 있었어요. A에서 시작을 해서 N-1T 플러스 2가 n-1 D를 n-1칸 넘어간 거지. 이건 뭐야? 수에 대한 규칙성적인 생각이야. 처음에 A에서 한 칸 띄었어, 두 칸 띄었어, 세 칸 띄었어. 됐어?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는 어떤 생각을 쓴 거라고? 수의 규칙성적인 생각으로 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시찬아? 시찬이가 대답할 거야. A 5에서 갔어. 뭐야? 이 정도 되면 생각 나와야 되지 않냐? 좀 시간을 줬잖아. 혜연아 뭐야? 뭐야 지금 이걸 모른다는 것은 규칙성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소린데. 뭐 아니 얘는 A1이잖아. A1 대신 우리 A를 쓰는 거잖아. n번째 항에 A5에서 몇 번 가냐고. 나 진짜 이렇게 가겠지. 어려운 말이야 이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 됐니? 그럼 우리는 수열을 볼 때 항상 어디서 시작할 거야? 처항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라 이거지. 어디서 시작할 거야?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할 거야.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할 거라고. 규칙성적으로. 등차 수열은 규칙은 알고 있잖아. 그러지? 그러면 항이 어디서 시작해? 어딘가에서 시작하겠지. 거기서 앞으로 가면 플러스 D라 하고 뒤로 가면 마이너스 D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라고. 됐니?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됐니? 생각돼? 얘를 식을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이렇게 되겠니? 맞아? 그럼 우린 두 개의 수열이 나오면 등차 수열이 나오면 등차의 특징에 따라서 두 개의 수열의 차를 구해가지고 공차를 먼저 구해내고 그리고
어딘가로 가겠다 이 말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이게 수열의 규칙성을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건 기본 문제야. 아무 내용도 없어. 자, 이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A3는 A 플러스 2D, A12는 A 플러스 11D는 49, 빼면 9D는 45, 오케이, D는 5.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푼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풀지 말라고. 틀렸다가 아니라. 알았니? 이해돼 안 돼? 네. 얘는 너희들이 이런 게야. 계단을 아까 올라갈 때 첫 번째 계단 올라갈 거 아니야. 내가 5번째까지 갔어. 그래서 10번째를 가래. 어디를 가러 가?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저 밑에까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잖아. 이해되니? 수열은 나열이 됐기 때문에 초항이라는 것에 이름은 지어주긴 했지만 시작점이 초항이 아닐 수도 있어. 어느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규칙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뭐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딱 봐야 돼. 몇 칸이야? 몇 칸이야? 9칸. 조심해야 돼. 몇 칸과 몇 개는 달라. 몇 칸과 몇 개는 달라. 얘는 몇 칸이야? 9칸이야. 그럼 A3부터 쭉쭉쭉쭉쭉 A12까지 있어. 몇 개야? 몇 10개야. 네. 조심해야 돼. 우리가 칸, 개수 좀 다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럼 얘는 몇 칸? 9칸. 그러면 우리는 몇 칸? 9칸. 9D는 49에서 4를 빼서 45.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 거라고. 됐니?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4번입니다. 오른쪽 얘기는 뭘 알려주는 거야? 하려고 나온 것 같아? 넘기면 좀 달라네. 더하기가 되네. 더하기 안에 빼기가 나왔으면 좀 더 좋은 설명이 될 건데 이거 쓰지 마라 일단. 자, 얘는 무슨 말일까요? 절대값 빼기 하면 뭐가 떠올라? 절대값 빼기가 뭐가 떠올라? 떠오른 게 없니? 시찬아 뭐가 떠올라? 뭔가 하나라도 떠올라 할 거 아니야. 절대값 빼기. 뻘소리가 얘기해봐. 가운데. 절대값 빼기는 가운데가 아니지. 그렇지. 절대값 빼기는 거리죠. 절대값 빼기 뭐라고? 절대값 빼기 뭐라고? 거리라고요. 그럼 왼쪽 식이 뭐야? A5하고 14와의 거리. 오른쪽 식은 14와 A9와의 거리가 같아요. 됐니? 그럼 14가 가운데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됐니? 가운데 있으니까 A7이 14라는 소리가 되겠네. A7이 14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놈을 오른쪽 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 집어넣을 수 있겠지. A3를 누구로 바꿔? A7로 바꿔. 아니 A7로 바꿔. A7이 14가 나왔잖아. 그럼 오른쪽 식을 A3을 A7 뭐로 써야 돼? A3을 A7 뭐라 써야 돼? 빼기 4D로 쓰면 되잖아. A5는 A7 빼기 2D로 쓸 거라고. A7 나왔으니까 우리는 D를 구하고 마무리 G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 풀이는 좀 다른 방법도 있어 지금. 더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좀 더 연산이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지금 말하자는 것은 지금 이런 규칙성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한 가지 얘기했어? 됐어? 수열의 시작점은 어디가 아니다? A1이 아니다 이거야. 그걸 버려야 규칙성을 자유자재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등차 수 영어의 관계식이야. 됐어? 선생님이 좀 규칙성 얘기하면서 뭔 얘기해서 하나는 함수 얘기를 했지. 등차 수열은 함수입니다. 함수는 뭐가 잘 보여야 돼? 식에서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 아니야? 기울기 는 1차 함수. 함수라겠지 내가. 함수에서는 함수 아무것도 없어. 근 Y절편 치역 중역 변수입니다. 변수. 함수는 뭘 잘 봐야 돼? 일단 변수를 보고 그 변수를 가지고 있는 식이 어떤 식이니까 그거의 특징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 거다 이거지. 그럼 여기 변수가 누구야? 여기 변수가 누구야? N n이지 n. 그럼 식이 n이 잘 보여야 되잖아. 변수가 n이니까 n이 잘 보여야 되겠지. 그럼 식 정리하는 방법이 잘못됐네. 식 정리하는 방법이 잘못됐네. 그러지?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an은 dn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플러스 a 마이너스 d.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아니고. 그럼 식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an은 dn 몇 차식이 돼 이게? 1차식이 돼. 1차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기울기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야겠네. 그러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와 1차 함수하고 관련이 돼 있고 어떤 도형을 그릴 거야? 우리는 직선을 그릴 거고 거기에 D값은 기울기 값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등차 수열의 문제를 풀 때 도형 요소 중에 직선이 나왔다. 그럼 그건 등차 수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나왔다? 등차 수열이 나왔다.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어.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을 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꽤 많이 풀 거야. 뭘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근데 여기는 함수지. 등차 수열이지 1차 함수적인 내용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D라는 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1, 2, 3 요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그래프는 다 똑같이 그릴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그릴 거야? 똑같이 그릴 거야. 기울기적 생각이지 그 비율을 가지고 기울기를 풀 건 아니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직선을 그리되 우리는 어떤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면 직선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거야. 다 똑같이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그릴 거고 단 여기서 한 칸에 간격이 요 간격이 D라고 우리는 인정을 그냥 할 거라고. 가로 한 칸에 간격이 D라고 인정을 할 거야. 되니? 그럼 요 놈의 기울기가 현재 기울기 한 1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의미 없어. 1 아니야. 그냥 D야. 알겠습니까? 직선을 그렸는데 선생님 또 하나 또 그렸지. X축을 그렸지. 두 가지입니다. D가 양수, D가 음수 하나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인점이 있습니다. 이 영인점은 등차수를 꽤 중요한 점이야. 영인점은 꽤 중요한 점이야. 그래서
이 영인점에 걸리는 놈이 있고 안 걸리는 놈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걸리는 놈, 안 걸리는 놈인데 대칭적인 놈.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지겠지. 그래서 자, 수열은 직선을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지. 등차 수열은 직선을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야. 근데 직선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잘 보여. 수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직선을 그려놓고 수가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요게 훨씬 더 잘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열은 직선을 그리면은 원래는 안 돼. 이거야 원래. 이 점만 기야. 점만 수열이야. 알겠어? 직선을 그리는 거 뭐라고? 보조 수단이라 했지.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쓸 때 이걸 쓸 거라고. 여기까지.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얘의 간격이 똑같잖아요. 2등분 시킨 거야. 2등분 시킨 거야.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나 보는 거야? 2분의 t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니? 2분의 t? 2분의 t는 이해되니? 무조건 오른쪽은 한 칸씩이야. 우리는 직선을 볼 때 뭐만 볼 거야? 요 높이만 볼 거야. 이 높이를 얘를 한 칸으로 볼 때 얘는 반칸 2분의 t라는 거야. 너희 다음에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면 요 간격을 2등분 안 시키고 3등분 시키고 4등분 시키고 막 이럴 거라고. 3등분 시키고 4등분 시키고 이렇게 할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점만 잘 찍어 놓으면 아, 어떤 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일반항의 이제 관계식, 등차수열 관계식. 제목은 조금 원래는 요게 3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3번에. 응? 등차수열의 관계식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이놈을 내용상은 이것도 좀 바꿔놓는 게 좋겠네. 이놈을 2번으로 바꾸고 3번으로 바꿔놔야겠다 하면 기억 남은 애가. 자, 관계식은 이런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위에서 얘기했던 거야. 에? AN 빼기 일반항부터 적어줄게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뭐죠? D죠. AN 빼기 AN 분의 1은 T야.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f가 1차식이면 뭐라고? a라고. 맞니? 일차 함수 ax 플러스 b.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도 fx 플러스 1 빼기 fx식은 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차수가 줄어듭니다. 한 차수가 줄어들어. 그러지? 1차에서는 뭐만 남는 거야? 기울기만 남는 거야. 되니? 그래서 차이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차이가 항상 뒤로 일정하니까 우리는 등차수열에 이름을 붙여준 거야. 되니? 얘를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 말이야? n번째에서 하나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가 된다 이런 뜻이야.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두 번째가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규칙성적으로. 첫 번째는 등차수의 특징을 이용한 거고 얘는 간격적인 규칙성을 이용한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야.
맞는 말이야? 요놈에서 요놈 뺀 것은 요놈에서 요놈 뺀 거랑 같다. 오, 이 3번이 등차 수열이네. 이 3번의 뜻이 요 수열의 뜻이 등차 수열이네요. 의미 자체 그대로만 생각하면 돼. 그러겠지? 근데 1번하고 3번은 1번은 T가 보이는 거, 1, 2번은 T가 보이는 건데 3번은 T가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인 것만 알려주고 사라지는 거라고. 요 말의 뜻이 뭐라고? 등차 수열인 것만 알려주고 사라질 거라고 해.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은 2배 AN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지. 무슨 많이 본식이네. 뭐야 이게? 뭐야? 등차 중앙 산술 평균적인 생각이네요. 산술 평균적인 생각이야. 두 개의 합이 가운데의 2배가 된다는 거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양쪽의 합이 가운데의 2배. 됐습니까? 자, 등차 수열에서는 도형이 직선이란 도형과 연결이 되는 거고, 직선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평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은 아주 중요한 약간 키플레이 같은 놈이야. 키플레이 같은 놈이야. 알았어요? 등차 중항이야. 중앙이 아니라 중항. 가운데 항의 특징이야. 가운데 항의 특징. 됐습니까? 자, 등차 중앙은 뭘 보면서 문제를 풀면 너희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냐면 직선 보면 좀 생각이 좀 쉽습니다. 점, 점, 점. 3개 찍었어요. 2점, 2점, 2점. 3개를 다 더하면 가운데의 3배가 된다. 맞니? 이해돼안돼? 뭔 말인지 알겠지? 점, 점 5개 찍었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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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다 더하면 가운데의 5배가 된다.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 이게 등차 중앙에 우리가 갈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해. A1 더하기 A2 A3 나오면 이게 뭐라고? 뭐라 써? 3A2라고 바로 쓰라고. 항이 3개보다는 항이 하나가 편하니까. A5 나오면 뭐라고 쓰라고? 5A3라고 쓰라고. 보자마자 2개가 나오면 보자마자 쓰라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이렇게 4개 나왔다는 소리. 이렇게 그러면 직선은 있으니까 우리가 가운데가 보이잖아. 지금 가운데가 보이잖아. 지금 직선이 있으니까 가운데는 보여. 항을 쓰면 가운데 항이 있어 없어? 항으로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반 땅으로 다 쪼갤 수는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원래 4등분 됐던 거를 8등분 시킬 수는 있잖아. 이러니 수열적 표현은 없습니다. 수열적 표현은 없는데 얘를 4배의 A 2.5라고 써주. 자, 이런 식의 표현은 없어. 내가 말했어. 표현은 없다고 해.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다가 되는 거야. 됐니? 의심스러워? 할 수 있겠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를 이거 표현해볼까? 이건 어떻게 돼? 초항으로 가볼까? A 플러스 어떻게 돼? 1.5D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요것이 1배에서 봤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한 칸 반
1.5D. 맞는 계산법이 떨어지는 겁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야. 연산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 이것도 가로도 틀렸어. 와, 씨. 자, 조화수열은 패스. 설명을 해줄게. 조화수열은 뭐야? 조화수열이 뭔지 아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뭐 곱이랑 합이랑 그거 아니에요? 역수가 등차수열인 겁니다. 조화수열은 뭐라고? 역수가 등차수열이야. 그럼 우리는 조화수열은 몰라도 관계없어. 어떻게 할 거야? 다 뒤집어. 다 뒤집어. 다 뒤집어서 등차수열처럼 문제를 풀어. 그걸 나중에 다시 마무리할 때만 뒤집어주면 된다. 이래니? 그래서 조화중앙이란 말이 있었어 없어? 조화수열, 조화평균이란 말 들어봤니? 역수의 평균의 역수. 역수를 해가지고 평균 산수 평균을 냈어. 다시 뒤집어주면 그게 조화평균이 되는 거야. 됐어. 다음 등차 합입니다. 등차 합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중요한 내용은 그때 한번 설명할게요. 가능하면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자, 등차 합은 조금 전에 뭘 이용한다?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뭘 이용해서 푼다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표현 자체는 SN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우리끼리 할 때는 SN. SN은 공식적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할 때는 쓰는 SN. 설명해 줘야 돼. 그러지? SN은 등차 중앙이 A1 더하기 AN을 2로 나누면 등차 중앙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곱하기 몇 개? N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AN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AN의 일반항을 집어넣으면 등차 합이 나오겠네. 까지 되니? 얘 대신에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써봅시다. 한 번 더 써봅시다. 2분의 A3 더하기 뭘 써? A3 더하기 뭐야? 됐니? 얘는 2분의 A P 플러스 AQ 곱하기 N이라 쓸 수 있고 이때 P 플러스 Q는 뭐가 되는 겁니까?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등차 중앙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야. 여러 개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어차피 직선적인 생각이면 A1하고 AN을 가지고 등차 중앙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뭐랑 계산할 수 있어? 0번이라는 게 있겠네. 수열적으로는 없어. 수열에서는 A1, A2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직선적인 생각하면 A0번은 있겠지, 있기는. 이해되니? 내가 0번을 생각할 수 있다면 넘어서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뭐 한다고? 할 수 있다야. 되니? 직선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것이 하나 있겠지.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까지는 많이 안 내려가고 0번까지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뭔 알겠니? 다음. 그런데 아까 뭐야 이런 것도 있었네. 아까 등차 중앙 적을 때 어떻게 적었어? A1 플러스 AN을 A 뭐? A 뭐라 적었어? 2분의 N 플러스 1로 적었잖아 지금. 아, 그래 안 그래? 됐니? 얘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N 자리에
2n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겠나요? 이 n 자리에다가 지금 n이 다 뭐야? n이 다 변수 아니야. n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어? 2n 플러스 1로 넣어가지고 이놈을 자연수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물론 이 식을 쓸 수는 있지만 수열에서는 이 표현은 공식적 표현이 아니야. 공식적 표현이 아니니까 일반 책에서는 나오는 표현법은 아니라는 거야. 생각할 수는 있다. 공식적인 표현법은 아니다. 그렇지? 다시 말해서 이걸 서술형에 작성했을 때 인정을 안 해주는 선생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돼? 요 표현만 삭제하고 이 표현 말고 얘를 계산하는 것은 써도 돼. 쪼개가지고 나는 쪼개서 생각했다면 되잖아. 이 표현은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고 n 대신에 뭘 넣어? 2n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니? s 2n 플러스 1은 뭐가 돼? 2n 플러스 1 넣으면 a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합을 일반항과 n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이 식을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n이 지금 뭐만 집어넣을 수 있어?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자연수 말고 다른 수도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 왜? 직선적인 요소를 쓸 거니까. 그러면 다른 풀이도 우리는 이런 세 개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이 좀 넓어질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이래서 선생님 지금 아까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었지. 뭘 하지 말라고 했어? 일반항에 집어넣어가지고 풀지 말라고 했지. 수열의 공부가 안 되는 거냐. 너희들 중에서 내가 항상 쓸데없이 연산만 하고 있는 친구들 남질 않습니다. 남질 않아. 연산만 하는 친구는 맨날 뭔 연습하고 있냐면 더하기 곱하기 연습하고 있어. 잘했어. 초등학교 잘 나왔어. 이거는 그지. 의미가 없어. 문제는 연산 문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다가 쌤이 일반항을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놈을 갖고 적냐면 뭐 이런 거 갖고 적어볼게요. 관계없습니다. 이런 거 갖고 적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그냥 적어볼게요. 그냥 공식으로 적어볼게요. SN은 우리가 아는 표현법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2분의 이런 식으로 표현됐지. 이렇게 표현됐어. 근데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아니야.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자리가 요놈 A1 플러스 AN이 요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요게 머릿속에 박힌 애들이 꽤 있어. 나도 그래. 박혀서 다른 걸 안 외웠기 때문에 그러지. 괜히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누가 잘 보여야 돼? 누가 잘 보여야 된다고? 함수는 n이 잘 보여야 돼. 근데 이 표현은 n이 잘 안 보이네. n이 잘 보이도록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n이 잘 보이게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온 거야? n에 대한 2차식이고요. n 곱하기 n 플러스 상수 최고창 계수는 2분의 t가 나오고요.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보면. 그러면 식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얘가 등차수열이네 그렇지 않네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무엇도 알아낼 수 있다? 공차 알아낼 수 있다. 이되니 공차 2분의 t니까 2차식을 보면 공차는 알 수 있고 이거 등차수열인지 뭔지 알 수 있을 거고 초항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 n1 집어넣으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 a는 그냥 새로운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요거네 요거. 알았어요? 요걸 외우는 것은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합의 특징이
합이 얘는 뭐하고 연관이 되겠어? 당연히 2차 함수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포물선과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겠네. 너무 크게 그랬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 색깔을 달리 해줄게요. 따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한 번에 그린 거야. 요런 그래프네. 다 그리면. 근데 n에다가 우리 뭐만 집어넣을 거야? 뭐만 집어넣어? 자연수만 집어넣을 거잖아. 점만 이렇게 찍히니까 요러한 태가 안 나는 거라고. 점만 찍을 거야. 이렇게만 찍을 거야고. 여기까지 되니? 다시 말해서 요 선은 보조선이라고 그냥. 보조선. 됐니? 그래 안 그래? 그럼 위로 볼록도 있고 아래로 볼록도 있네. 위로 볼록도 있고 아래로 볼록도 있겠지. 그럼 위로 볼록은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은 왜 위로 볼록이 생겼지? 왜 위로 볼록이야? 2차 함수 연결해 생각하면 돼. 위로 볼록 왜 나왔어? 마이너스 음수 그래프지. 얘는 D가 음수입니다. 아닌데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원점 하나만 지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 그래프는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재미가 없어. 문제화 되질 않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갔어. D는 음수이고 초항은 양수인 상황이야. D는 음수이고 초항은 양수인 상황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최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겠지. 그럼 최대에 대한 상황은 양수들만 구해달라는 상황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 그러면 양수 그래프잖아. 양수 그래프니까 D가 양수고 내려가다가 올라왔어. 초항은 음수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등차 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지? 이해됩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얘기 안 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좀 길어. 합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길어. 뭐에 대한 얘기를 안 했냐면 축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2차 함수 축 엄청 중요한데 축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눈에 좀 밟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점이 좀 눈에 밟혀. 요 점이 눈에 밟혀 좀. 이해되니?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당연하겠지. 양쪽에 대칭적이면 걸릴 것이고 대칭이 아니면 안 걸릴 거야. 뭐가? 여기에 있는 점들이 양쪽에 대칭이면 걸리겠지. 어차피 우린 점을 뭘 찍을 거니까 자연수만 찍을 거니까 비대칭이면 안 걸리겠지. 그러면 얘기거리 좀 되는 것은 걸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안 걸린다는 것은 이 점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겠지. 이 점이 걸리면 당연히 요 점도 의미가 발생합니다. 이제 걸려 있으면 요 점이 의미가 발생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응?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과제는 43번까지 주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대로 끝날 것 같으니까. 자,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